604번은 못 푼 거야, 승민아? 네, 그런 거. 605번에 5, 606번 3번, 607 3개, 608, 29, 609, 1, 오케이. 610, 3, 611, 마이너스 1, 612, 20, 613, 마이너스 2, 614, 마이너스 1, 615, 1, 616, 2, 617, 마이너스 1. 오케이. 됐네. 음. 592번부터 할 차례인가요? 아까 네. 592번이 틀렸죠? 네. 59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2배 5a는 5b다. 2배 5a는 5b다. 뭐 이게 마이너스 a면 여기는 2a다 이 말이겠네. 네.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분의 합은 1이다. 두분의 합은 1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a는 1이네. 네. 그럼 a가 1이니까 한근은 마이너스 1이고 한근은 2겠죠? 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뜻이에요. fx는 0에 두근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과 2가 두근이란 얘기지? 네. 그럴 때 밑에 있는 건 뭐야? f 4x 마이너스 k는 0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일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일 때 k가 얼마니 이 뜻이죠? 네. 자, 요 위에 있는 식의 뜻이 뭐야? 이게 근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면 0입니다. x가 2면 0입니다. 이 뜻 아니야. 네. 밑에 있는 식의 이 방정식의 근은 x값이죠? 네. x값인데 요게 마이너스 1이면 등식이 성립하죠? 밑에 있잖아. 어차피 f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4x 마이너스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또 마찬가지로 4x 마이너스 k가 뭐일 때? 2일 때. 이게 2일 때. 이때도 0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4x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4x 마이너스 k가 2일 때 x의 값이 근이라고. 네. 자, 여기서 x는 k 넘기고 4로 나누면 4의 4분의 k 마이너스 1이죠? 이때 x는 4분의 k 넘기고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거 두 분을 더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죠?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네. 그래서 자, 이걸 x1, 이걸 x2라고 합시다. 두 분의 합은 x2는 4분의 더하면 2k 플러스 1이죠? 네.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잖아. 네. 4 곱하고 2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2k는 마이너스 5,
K는 마이너스 2분의 5죠? 네. 마이너스 2분의 5, 1번이겠네. 네. 방법 이해가지? 네. 자, 구하는 방법, 방정식에서도 이거 몇 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구하는 데 했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은 x값이 근이다. 그 다음에 이게 근이니까 이거와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네. 여기 요 식이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x의 값이 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근의 합을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오케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죠? 604번? 네. 604번. 뭐 열심히 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창의 개수가 1인 이차하면서 y는 fx가 있어. y는 fx의 그래프는 이창의 개수가 1이래요. 네. 그렇죠? 이창의 개수가 1이면서 이렇게 두 분이 얼마니? 알파하고 베타죠? 알파고 베타가 근입니다. 그래서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근이에요. 이창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음. 자, 그 다음에 직선 y는 gx와 두점. 직선 y는 gx와 이게 직선이야.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죠. 네. 여기는 감마란 얘기죠. 여기는 네. 알파란 얘기죠. 네. 연립방 정식에는 알파고 감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네. fx는 gx 이게 연립방 정식이죠. 네. 이거의 근은 알파와 감마다 이 말이죠. 네.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죠? 연립방 정식 풀어야 되니까 gx 넘길 거 아니겠니? 네. 자, 이거는 0의 근이 이거란 얘기죠. 네. 어차피 이창의 개수는 1이니까 자, 이걸 갖다 식으로 쓰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음.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은 뭡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다.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2다. 이 식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네. 이 식이 주어졌어. 그 다음에 G0은 마이너스 2일 때 G0은 마이너스 2래요. 그 다음에 F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 이거는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네. 근데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감마가 크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 음. 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fx는 알죠? 네. fx는 알아. g0은 마이너스 2다를 이용하려면 gx를 구해야죠? 그렇죠? 네. gx를 구해야 되는데 gx가 여기 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요 식에서 gx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gx를 구하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gx 넘기고 gx는 fx에서 이 오른쪽 거 넘어와서 빼면 되지. 네. fx는 맨 위에 나와 있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서 요게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GX입니다. 괜찮죠? 맞아? 자, G0은 마이너스 2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0 넣으면 G0은 X가 0이에요. X가 0이니까 여기는 알파 베타죠? 네, 음. 자, X가 0이니까 알파 감마네. 네, 마이너스 알파 감마죠. 네, 요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왔죠? 네, 음. 자, 보세요. 이거 식 하나, 이거 식 두 개, 이거 식 세 개, 미지수 알파 베타 감마 세 개, 여기 식 세 개.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미지수 세 개, 식 세 개니까 이거를 가지고 연립 푸세요. 이 말이나 똑같죠? 네, 그럼 요거 두 개 알파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2죠. 네, 근데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2니까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2겠네? 요게 맞아? 네, 요거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알파는 1이죠? 네, 알파는 1 나옵니다. 자, 알파가 1이야. 그럼 베타는 4죠? 네, 베타는 4예요. 베타가 4니까 감마는 넘어가면 6이죠? 감마는 넘어가면 6이에요. 됐죠? 맞아? 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1이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F11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까? 네, 음. 근데 fx는 뭐죠? fx는 x-알파 그렇습니까? x-1 x-베타 x-4가 fx죠? 네, 여기다 11 넣으면 되겠네. 네, f11은 앞에 거는 10이고 뒤에 거는 7이죠? 네, 답은 70이겠네. 그죠? 4번이죠? 좀 복잡하다. 그지? 좀 어렵다 이거는. 음. 자, 선생님은 이제 언제나 승민아 문제를 풀 때 미지수가 3개구나.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식 3개를 뭐를 이용해서 풀까를 고민합니다. 식 2개 주어졌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 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연립방 정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식을 이렇게 써야 돼. 네, 연립방 정식도 식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식이죠, 이렇게. 네, 그래야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는 거야. 연립방 정식의 두 분이 알파 감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두 분이 알파 베타다.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gx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0 집어넣어서 다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려운 네, 문제예요. 저렇게 식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하세요. 네. 자기는 이창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런 거야. 1이라는 말이 없으면 저 앞에다 A를 붙여줘야 됩니다. 네. A를 곱해줘야 돼요. 이창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 다 됐어요. 오케이. 자,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두 문제였나? 틀린 게? 네, 어, 아, 저기요. 자, 그러면 진도 나가야죠? 개념센 계속 진도 나갑시다. 왜 아무 말이 없어? 네, 개념센으로 진도 나가자고. 그게 낫겠죠? 네, 음, 146페이지부터 자, 어제 어디까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니, 승민아? 여기도 했던 것 같은데, 162초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162쪽이요. 162.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163페이지부터 하면 됩니까? 네, 오케이.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야. 음, 그냥 최대 최소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 중학교 가정에서 함수나 지금 배우고 있는 함수나 이제 함수에서 최대 최소라는 말이 나오면 최대 최소는 y의 값이죠. 네, 그래서 이제 y의 값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방정식, 부등식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최대 최소보다. 네, 방정식, 부등식은 x절편이지. 네, 그렇죠? x절편이 방정식의 근이고 부등식의 경계값도 x절편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넘어가게 되면 함수에서는 대부분 x절편이 중요해요. y값보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최소만 y값을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방정식, 부등식과의 관계는 전부 다 x절편을 이용하는 거야. 네, 승민아 이해되죠? 그래서 최대 최소다. 그 말은 최대 최소는 어떤 값을 가지고 따진다? y의 값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y의 값을 가지고 따지는 거 뭐밖에 없다? 최대 최소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y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x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y의 값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럼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최대 최소는 첫 번째가 제한 변역이 없을 때, 제한 변역이 없다는 얘기는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를 얘기합니다.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든 수에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건 이해가죠? 그러니까 제한 변역이 없다 이 말은 모든 수에서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차 함수는
어차피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죠? 네. 다른 거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래로 볼록이란 얘기는 자, 최소값은 구할 수 있는데 최대값은 못 구하죠? 네. 위로 무한히 올라가니까 못 구합니다. 아래로 볼록일 때는 뭐밖에 못 구한다? 최소값밖에 못 구한다. 자, 스몰 m은 미니멈의 약자야. 최소다 이런 뜻입니다. 네.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만 구할 수 있죠. 최소값은 못 구해요. 무한히 내려가니까. 그래서 최대값 라지 m이라고 씁니다. 맥시멈의 약자야. 네. 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전부 다 어떤 값이에요? 꼭지점의 y좌표죠? 승민아 그렇죠? 맞아요? 네. 꼭지점의 y좌표예요. 그러니까 제한 변역이 없다.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어. 2차식이 나왔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럼 무조건 뭘 구해주면 돼?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해주면 답이에요. 네. 그렇죠?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해주면 답인데 꼭지점의 y좌표니까 반드시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꼭지점의 y좌표를 써주면 그게 답이다. 다만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일 거고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일 거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이게 제한 변역이 없을 때 어렵지 않죠? 네.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네?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한다?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아니면 최소다. 둘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 위로 볼록이면 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한 변역이 주어질 때야. 제한 변역이 주어질 때 x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이렇게 제한 변역이 주어질 때 자, 제한 변역이 주어질 때도 두 가지로 풉니다. 자, 첫 번째, 꼭지점의 x좌표가 변역 안에 포함될 때 다시 말해서 변역 안에 꼭지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무조건 꼭지점이 최소야. 그렇지? 승민아 그렇죠? 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꼭지점의 y좌표가 무조건 최소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변역에 포함된다면 무조건 꼭지점이 최소값이야. 네. 볼 것 없이. 그래서 만약에 변역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입니다. 그렇죠? 네. 자, 변역 안에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자, 변역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면 꼭지점의 y좌표가 어떤 값이다? 최소값이다. 네. 되셨죠? 그럼 나머지 하나 더 구해야 되죠? 네. 그렇죠? 최소값 구했으니까 이제 최대값 구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꼭지점 어차피 이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죠. 네.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 그러니까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이야. 그렇죠? 자, 이게 네. 어떤 값이야? 꼭지점의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 멀리 떨어진 값이 어떻게 된다? 많이 올라간다. 좌우 대칭이라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꼭지점이 포함됐네? 꼭지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야.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 위로 볼록이면 최대.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있나요? 알파니면 베타인데 알파일까 베타일까?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이 뭐다? 나머지 하나 최대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 볼록도 마찬가지예요. 되셨죠? 네. 자,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가 변역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 꼭지점 x좌표가 변역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꼭지점 x좌표예요.
자, 변역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아. 변역이 왼쪽에 있거나 변역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네.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거나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조건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입니다. 네. 양 끝값을 집어넣어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양 끝값을 집어넣어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됐죠? 자, 이게 이차함수의 전체야.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제한 변역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로 따져요. 제한 네. 변역이 없다. 그럼 무조건 꼭지점의 y좌표가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 위로 볼록이면 최대다. 제한 변역이 있다. x의 범위가 주어지면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본다. 그러려면 꼭지점을 미리 구해놔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꼭지점을 구해놓고 시작해. 네. 꼭지점 없이 구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 꼭지점을 꼭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꼭지점을 구해놓고 변역 안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꼭지점이 포함되면 무조건 꼭지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야. 네.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 위로 볼록이면 최대. 나머지 네. 하나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을 넣으면 된다. 네. 이해되지? 네. 음. 그런데 만약에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그럼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니까 범위에 있는 양 끝값을 넣어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되셨죠? 이게 최대 최소의 전부야. 한번 좀 적어주세요. 네.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풀 겁니다.
네, 됐어요. 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자, 대표용 50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참수가 나왔어. 꼭 x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자라도 2차식이 나오면 최대 최소는 전부 다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합니다. 자, 네, 문제 1, 2번을 봤더니 제일 먼저 승민이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변역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는 겁니다. x의 범위가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죠? 둘 다? 네,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무조건 최대 최소는 어디에 있다? 꼭지점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 참수가 주어졌는데 x가 2에서 최소값 3을 갖는다. 이 말이 어떤 얘기야? 꼭지점의 좌표를 가르쳐 준 거야. 네,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다? 2,3이란 얘기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한 변역이 없으니까 이 참수의 최대 최소는 꼭지점의 좌표구나.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2,3이구나. 그 뜻이에요. 그럼 꼭지점이 2,3이고 여기 A의 값이 1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써주면 되겠네. Y는 X-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죠? 네, 그냥 꼭지점 2,3이 나오죠. 이거 전개하면 왼쪽에 있는 식이겠죠.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에서 플러스 7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b다. 그럼 b는 7이고 그 다음 a는 1이겠죠? 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괜찮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 fx가 주어지고 최대값이 11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최대값이 11이래. 근데 최대값, 제한 변역이 없으니까 이게 뭐란 얘기야? 꼭지점에 y좌표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꼭지점 구하면 얘기 끝나죠. 그렇죠? 꼭지점. 자,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네,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했죠. 꼭지점 x좌표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분의 b 하는데 자, a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2 분의 b 2분의 6이니까 3이죠? 네, 자, x에다 3 집어넣으면 y값 나오겠죠? x에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18 플러스 9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네. 이게 얼마다? 11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k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네, 자, 제일 먼저 뭘 본다? 제한 변역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 x의 범위가 안 주어졌네? 그럼 무조건 최대 최소는 꼭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거야.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일반형이 주어지면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거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네, a에다 마이너스 2 곱해서 분의 b 항상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그리고 분의 b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라. 자, 그 다음 거. 자, 50-1번 최소값이 1이다. 50-2번 뭐 두 개 다 풀어봅시다. 자, 50-1번 풀어보세요. 네.
얼마? 2하고 3이에요? 네. 아닙니다. x가 1일 때 x가 a죠? a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는 1이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은 0이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자, 50-2번. x는 3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이다. 꼭지점 가르쳐 준 거죠. 네. 오른쪽에 있는 한 점은 a 구하라고 주어진 거죠. 네. 그러면 다 구할 수 있죠. 자, 마이너스 4. 오케이. 괜찮죠? 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 최소 제한 변역이 없다. 아, 꼭지점이구나. 그럼 이거는 이창의 계수 a 구하란 얘기구나. 이 뜻입니다. 네. 자, 이제 제한된 범위가 나오죠. 똑같습니다.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본다. 포함되면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야. 나머지 하나 멀리 떨어진 값. 포함되지 않으면 양쪽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되셨죠? 네. 자, 대표 유형 51번 보겠습니다. 자,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x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한다?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죠. 자, a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죠. 분의 b, 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1. 부호는 플러스고 분모분자에 3 곱하면 되죠? 네. 그럼 2분의 6이니까 3이겠죠? 네.
번분수일 때는 분모를 없애는 거야. 분모 분자 똑같은 수로 곱해서. 네. 꼭지점 x좌표가 3이다. 괜찮죠? 네. 음. 자, 그러면 3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죠. 포함되죠? 네. 변역 안에 꼭지점이 포함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 마이너스 1은 꼭지점의 y좌표죠. 네. 자, 이제 y좌표 구하면 끝이죠. 3 집어넣으면 9에서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k는 2겠죠?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도 구하래요. 그럼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 6이 뭐니? 마이너스 3이 뭐니? 이런 뜻이죠? 승민아 어디가 멀어? 마이너스 3이 멀어? 6이 멀어? 여기요. 3에서 6이 멀어요? 3에서 6까지는 아, 마이너스 3칸이잖아. 3이요. 그렇지. 마이너스 3까지는 6칸이잖아. 네.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최대값은 얼마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다. 이런 얘기죠? 네. 마이너스 3 집어넣습니다. k가 2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6. k는 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11이겠네. 이해되죠? 네. 항상 꼭지점을 구해놓고 시작한다. 첫 번째. 꼭지점의 x좌표가 변역에 포함되는지 본다. 포함된다. 꼭지점의 y좌표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구나. 그래서 k 구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이 나머지 하나 최대값이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두 개 다 해봅시다. 51-1번 해보세요. k는 20이야? 오케이. 자, 51-2번. 뭐가 문제죠? 꼭지점 x좌표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네.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게 확실하네. 그쵸? 네. 그럼 양쪽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네. 답은 2번에 3이야? 네. 오케이. 자,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개념은 아까 설명한 게 답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공통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치환하죠? 네. 치환합니다. 만약에 치환하지 않고 풀려면 저거 4차식이지? 그쵸? 네. 4차식인데 승민이는 아직 4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풀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통식이 있으니까 뭐 한다? 치환한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치환했어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t로 치환했으니까 y는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죠? 네. 근데 뭐를 구하래? 최대 최소를 구하래죠? 네.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변역이 있다는 얘기지. 네. 변역이 없으면 꼭지점 하나니까 최대 아니면 최소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하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최대 최소 둘 다 구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변역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자, 공통식을 t로 치환해서 y는 t에 관한 2차식이야. 그럼 요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요 뒤에는 t의 범위가 와야죠. 네. 변수가 t로 바뀌었으니까 t의 범위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승민아,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자, 이 문제 핵심은 뭐냐면 그럼 t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근데 이거를 t라고 놨잖아. 그치? 네,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놓고 x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이때 t의 최대 차수가 구할 수 있죠? 네, 왼쪽에서 t의 최대 차수를 구한 다음에 어차피 부등식은 왼쪽이 최소값이고 오른쪽이 최대값이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식의 t의 최대 차수를 오른쪽에 변형에 넣으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 놓고 최대 차수를 한 번 더 구하세요. 이 뜻이야. 네, 자, 이 문제는 최대 차수를 몇 번 구한다? 두 번 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뭐부터 하자? 꼭지점부터 구하자. 자,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1이네. 그쵸? 네, 마이너스 1이 포함되죠? 네, 마이너스 1이 포함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입니다. 아래로 블록이니까. 네, 나머지 최대값 하나 더 구해줘야 돼요. 자, 마이너스 1로부터 1이 멀죠? 네, 멀리 떨어진 값은 1이야. 그러니까 F1 값이 최대값입니다. 1 집어넣으면 3이죠? 네, 그래서 최대는 3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다. 그게 뭐가 된다? 변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네, 3. t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한다. 이 말이잖아. 그치?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y의 최대 최소니까 꼭지점을 한 번 더 구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 곱해서 분의 b 그럼 3이죠? 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네. 그렇죠? 네, 음. 자, 3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죠? 네, 이 말입니다. 최대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이 멀죠? 마이너스 1이 멀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6 플러스 3, 10이죠? 10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10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괜찮죠? 공통식이 있으면 치환한다. 그 네, 다음에 치환을 하고 나면 t의 최대 차수가 나온다. 네, 그게 t에 관한 2차식의 변역이 된다. 네, 오케이죠? 최대 차수를 몇 번 구한다? 두 번 구한다. 이 네. 말입니다. 자, 52-1번 해보세요.
다 끝난 거야? 잘 모르겠어요. 자, 좀 지워주세요. 자, 일단 9번 구한다. 공통식이 있으니까 공통식을 t로 치환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t의 최대 차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해 가죠? 그럼 이제 이거 꼭지점 구하고 마이너스 2a분의 b 1이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네, 자, 그럼 1이 포함되는지 봐야죠. 꼭지점이 포함되죠? 네,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죠? 네, 음, 그럼 나머지 하나 최대값 구해야죠. 자, 1에서 2보다 마이너스 1이 멀죠? 멀리 떨어진 값이 최대값이죠.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죠. 네, 괜찮죠? 네. 자, 이제 t의 최대 최소를 다 구했어요. t는 어디서 어디까지 변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한다. 이 말이잖아. 그쵸? 자, 다시 y의 최대 최소니까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죠? 네. 변수가 변했으니까 여기는 t의 범위가 와야죠? 네. 그 t의 범위가 이거죠?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자, 다시 최대차 구하는 거야. 꼭지점 구해야죠. 자, 1에다 마이너스 2 곱해서 분의 b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포함되죠? 네. 포함되니까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게 최소값이죠. 네. 그럼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어디가 뭘까요? 2가 멀죠? 네. 마이너스 1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t에다 2 집어넣어야죠. 2 집어넣으면 4, 4, 8. 8에서 3 빼니까 5죠? 네. 이게 최대값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라. 5와 마이너스 4. 그럼 답은 1이겠죠. 이렇게 구해야죠. 정리 좀 해보세요.
네,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공통식에서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92-2번.
A는 1이에요? 네. 아닙니다. 잘 안 돼? 네. 이게 네. 답이야? 답 아닙니다. 네. 지워봐. 자, 똑같이 구해봅시다. 최대 최소를 두 번 구한다 그랬죠? 네. 52-2번은 제한 변역이 없죠? 네. 제한 변역이 없으니까 최대 최소 둘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공통식이 있으니까 공통식을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t의 범위를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자, t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다. x의 범위는 없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무조건 최소값만 나오죠. 자, 꼭지점 구하면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6, 3이죠. 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에서 3이죠? 네. 그렇죠? 이게 뭐야? 최소값이죠? 최소가 3이란 얘기니까 t는 어떻게 돼? 3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네. 3이 최소잖아. 자, 그러면 y는 t로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k 마이너스 2죠. 근데 네. t의 범위는 뭡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죠? 네. 이거 안 써주면 무조건 틀려요. 자, 이제 최대차 수거하는 꼭지점 구해야죠? 네. 변역이 포함되는지 봐야지. 마이너스 2 곱하면 2분의 4, 2죠? 네. 자, 2가 포함됩니까? 안 되죠? 네. t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아. 꼭지점의 좌표는 2야.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위로 볼록이죠? 네. 지금은 꼭지점의 좌표가 2야. 근데 변역은 어디부터야? 3부터죠? 그렇죠? 변역은 3부터 이거잖아. 승민아 이해돼? 네. 그러면 어디서 최대야? 3일 때가 최대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은 3일 때가 최대입니다. 자, t에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12, 그러면 3 플러스 k 마이너스 2죠. 이게 네. 얼마다? 최대값이 3이다. 이렇게 구해야죠? 네. 그럼 이거 없어지고 k는 2겠죠? 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자, 변역이 없으니까 최소값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t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변역이 되는 거야. 네. 변역 안 써주면 틀리죠. 왜냐면 꼭지점을 구했는데 변역이 없으면 꼭지점에서 구할 거 아니야? 근데 네. 꼭지점이 아니라는 거지. 꼭지점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럼 3일 때가 최대란 얘기죠. 3일 때가 최대다. 그래야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자, 정리 좀 해주세요.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변역이 있으면 오히려 안 틀려. 변역이 없어서 틀리는구나. 네.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내용은 이해가지? 네, 자, 치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변역을 남겨야 됩니다. 변수가 변했어. x가 변수였는데 t로 변했어. 그럼 반드시 t의 범위가 와야 돼. 네, 알겠죠? 자, 이참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이야. 자, 이런 문제 꼭 나오죠. 자, 일단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 문제구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전체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부 11가지가 있어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야.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무조건 2차식만 나오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야 돼. 네, 알겠지? 2차식이네? 그럼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죠? 자,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둘레가 몇 차란 얘기야? 2차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네, 그거의 최대값은 꼭지점이겠죠. 이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자, 네, 여기 둘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레를 한 문자에 관해 표현을 해줘야 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언제나 대칭축을 이용합니다. 자, 포물선 이거니까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6이죠? 네, 그렇죠. 꼭지점의 x좌표는 6이에요. 그렇죠. 6이야, 여기가.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C점을, 항상 여기 있는 C점을 미지수로 잡아두는 게 좋아요. A라고 합시다. T라고 할까요? 자, 여기를 T라고 했어. 그럼 둘레를 구하려면 가로 2개, 세로 2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T면 여기 D점의 좌표는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이렇게 되죠? 네, 몇 가지는 이해가지? 그럼 이게 y값이니까 결국 요 세로의 길이가 여기 있는 요 세로의 길이가 이거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로 2개야. 그게 이 길이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가로만 구하면 돼요. 가로는 대칭축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요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요게 t고 요게 6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이게 t-6일 거 아니야. 네, 그게 몇 개 있죠? 2개, 3개, 4개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직사각형의 둘레 L은 이렇게 나오죠. 네, 가로가 t-6이 몇 개야?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이게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L은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24t 4t 그러면 플러스 28t 상수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 네, 괜찮죠? 네, 자, 이거에 뭘 구해주면 된다? 꼭지점 구해주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 곱하면 4죠. 4, 7에 28, 7이겠죠? 네, 7, 콤마 최대값 구하라. 7 집어넣으면 49에서 마이너스 98 7 집어넣으면 플러스 7, 8에 56 27에 14 196 마이너스 24 그럼 요렇게 하면 98 마이너스 24 그럼 74 그래서 답은 74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자, 이해 갑니까? 네,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변역은 적어주는 게 좋아요. 네, 자, 여기 변역이 x절편이 0하고 12니까 여기가 12야. 여기가. 그러면 t는
6하고 10이 사이에 있어야 되죠? 네, 6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줘야 더 좋은 점수를 받아요. 네, 음. 그럼 꼭지점이 포함되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지. 네, 괜찮죠? 이해돼? 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53-1번 풀어보세요. 네, 아예 주어졌죠, 이거는? 2차식이 주어졌어. 최고 높이는 몇 메다냐? 꼭지점 구하라는 얘기죠? 네. 음. '그냥 꼭지점 구하면 돼요. 음, 45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나머지 나머지 다 풀면 되겠죠? 쌤이 어디 갔니? 저번 시간에 유형 8번까지 했나? 아, 네, 근데 음, 그까지 안 배웠어서 음. 번까지인가? 네. 너 왜 요즘에 늦게 보내 자꾸 숙제 늦게 해? 왜 아, 좀 바빠? 바빠서. 네. 응? 뭐 때문에 바빠? 학교에 수행이 많이 겹쳐서 좀 학교 아, 숙제하고 겹쳐서? 수행이 요즘 많이 겹쳐서 아, 수행이. 음. 좀 일찍 풀면 안 되나? 일찍 풀려고 노력해 보세요. 응? 닥쳐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 네. 제일 좋은 건 수업 있는 날 숙제하는 게 제일 좋아. 어디까지 할래, 그러면? 몇 페이지니? 이 잠수가.
82. 유형 8번까지 했어? 그러면 유형 9번부터 한 차례야? 네 페이지 했잖아. 네. 아니, 전에 그, 둘, 셋. 팔- 유형 6번까지밖에 안 했지? 네. 어. 그럼 유형 7번부터, 여기부터 하면 돼? 90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했니? 네. 아까 숙제 어디까지 했어? 저번 숙제? 89쪽까지요. 89쪽까지? 그럼 90, 91, 이거 안 배워서? 네. 지금 안 배워서? 음, 그러면 631번까지? 네. 너무 작지 않나? 그치? 그러면 계산력을 하나 내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90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631번까지 하세요. 네. 90, 91페이지에서 631번까지. 네. 괜찮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